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인천본부 부평노동상담소 허진구 노무사입니다. 저희 상담소가 매월 노동법 강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노동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바꿔 말하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사람은 노동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사례를 소개하자면요. 나는 내가 노동자로 일하는 것 같은데 사장은 나더러 프리랜서라고 한다는 분입니다. 기계 제조 공장에서 일당으로 계산한 월급 받으면서 농장 일을 합니다. 공장으로 8시까지 출근하고 잔업 없으면 5시 퇴근, 특근 없으면 주말엔 쉽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따박따박 잘 들어오는데 3.3%대입니다. 저도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이럴 땐 사업자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셔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과 월급 받았던 통장이 필요합니다. 통장은 입사 때부터 통장 관리를 해가면 좋습니다. 예전 통장을 잃어버렸다면 해당 거래은행에 가서 입사 시점부터 거래 내역을 발급받아 가면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분증과 통장 또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지참해서 근로복지공단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내해주는 사람에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징수하는 역할도 합니다. 노동자는 당연히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데 보험관계에서 사업주는 보험가입자, 노동자는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노동자를 피보험자로 신고해 놓지 않았다면 노동자가 직접 피보험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꼬박꼬박 임금을 받았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람이 노동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임금 받던 노동자가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기간에 소급해서 가입시키고 동시에 사업주한테 밀린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퇴사한 이유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 사정으로 그만뒀거나 사장이 나가라고 했거나 등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확인되면 결국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장은 왜 노동자분을 프리랜서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근로계약을 쓰고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노동자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우리 법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 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계약서의 명칭, 근로소득세가 아닌 3.3%를 떼는지 4대 보험을 떼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인정돼야 프리랜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노동자로서 종속성이 확인되면 사업주가 노동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자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퇴직하면 퇴직금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업무로 다쳤거나 병에 걸렸다면 산재 신청해서 산재보상도 받아야겠습니다. 노동자하고 소위 프리랜서라 부르는 개인 용역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업주 혹은 회사라는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조직의 규율을 따르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휘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하였다면 노동자로 봅니다. 그렇게 일해서 번 돈은 임금이고 회사는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합니다. 또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직장가입자로 들어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한편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하면서 이익과 손실 모두를 자기 계산 아래 감수하며 업무를 한다면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봅니다. 그러니 프리랜서로 번 돈은 임금이 아니라 사업소득이고 이러한 경우 3%의 소득세와 0.3%의 지방세를 냅니다. 바꿔 말하면 프리랜서에게 일시키는 사업주는 보수에서 3.3%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만 주면 그만입니다.
프리랜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시킬 의무도 없기 때문이죠. 아직 어려우실 텐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보수를 주는 사업주하고 관계에서 노동자의 특징은 종속성이고 프리랜서의 특징은 독립성이다. 자, 그럼 다음 대표적인 프리랜서 직종을 말해 볼 테니 잘 생각해 보세요.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수, 만화가, 배우, 가수, 학술 영역에 참여한 전문가, 건축 감독에 참여하고 보수를 받는 대학 교수, 대중 강연 강사. 이런 사람들이 돈 주는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종속성보다는 독립성이 있어 보일까요? 그렇다면 3.3% 떼고 4대 보험 적용하는 프리랜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업의 사람들이 모두 프리랜서는 아니에요. 그럼 프리랜서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종속성과 독립성, 그리고 형식이 아니라 실질.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용역계약, 프리랜서 계약을 쓰는 일,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일 등은 사업주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 이런 형식적인 특징 말고 실질적으로 사업 조직에 편입되어 규율에 따르며 지휘 감독을 받고 일하는 종속성이 있는지, 아니면 업무 수행 방법, 계약의 존속 여부, 사업의 득과 실에 관한 계산 등에 있어서 재량권 또는 결정권, 즉 독립성이 있는지를 따져서 노동자인지 프리랜서인지를 판단합니다. 결국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모습을 따져서 권리를 찾자는 얘기입니다. 가짜 프리랜서, 가짜 3.3%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제조업에도 서비스업에도 학원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가짜 형식에 묶여있는 노동자에게 진짜의 모습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데 인색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도 가짜 프리랜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특수고용, 즉 도급 형식으로 노무를 이용하는 방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가 넓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향해야 할 원칙을 다시금 되짚어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헌법 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 즉 일자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또 그 법을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돈을 주고 일을 부리는 저 존재는 기계도 동물도 노예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 사람에게 적합한 최소한의 대우를 노동법이 정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